한 아파트 단지 앞에 모여든 사람들.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유일한 보금자리에서 내쫓길 위기에 놓였다는 세입자들. 그들이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뭘까요? 1년 만에 자기 전 재산 다 몽땅 다 길바닥에 다 쏟아놓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200세대가 넘고요. 그 피해 금액만 해도 4,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세입자들. 그 이유는 뭔지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한 아파트. 세입자들은 이 집을 결정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입주를 했고요. 2,600만 원에 15만 원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니 한번 값도 싸고 하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온 건데 이 보건에서는요, 아파트가 제일 여기가 깨끗해요. 제일 싸고 크기도 크게 나오고 다른데 30평대하고 틀리고. 지난 2018년 10월경에 지어진 총 429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건 약 150여 가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비용으로 넓고 쾌적한 집에 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는데요. 자,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니 해당 아파트의 보증금은 2,600만 원, 달마다 15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월세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네요. 해당 아파트의 월세 계약 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약정이었고요. 1년.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은 A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 업체는 확인 결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A 업체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됐다는 세입자들. 하지만 월세 계약 이후 한 통의 우편물을 받으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세입자들이 계약한 집 중 일부에 신탁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매 결과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1차로 8군데가 공공세차가 들어갔고 지금 명도소송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난해 12월경 세입자가 거주하는 8가구의 공매가 진행된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그 금융기관 쪽에서는 그래서 당신네들이 지금 불법 거주하는 거다. 우리가 왜 불법 거주냐 확정일자 가지고 있고 나 분명히 여기 계약을 했는데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라 막 이렇게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계약 이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경 A 임대업체 아파트 소유권이 한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세입자들. 즉, 세입자와 계약할 때 A 업체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신탁의 존재를 몰랐던 이유는 뭘까요?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더니 막 처음에 막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요? 아 뭐 등기부 등본까지 보냐 이 못 믿냐 뭐 여기 큰 회사인데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이거 주인은 내가 맞고 그냥 명의만 걔가 한 거다. 그래서 문제 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은 거죠. 원 주인도 아닌 가짜 주인한테 저희가 계약을 한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터지니까 신탁금을 떠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탁금이라는 게 뭔지도 그때 아는 거예요. 저희는 뛰면서. A 임대업체가 신탁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 이 신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에 그 저당권 설정을 하듯이 또 소유권 이전을 하듯이 등기등본에 신탁 등기를 함으로써 돈을 빌려간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담보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만약에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꼭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A 임대업체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요. 그동안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공매가 진행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은 이 A 업체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어디서 돈 받아올 때가 있으니까 한 달만 기다려라, 2달만 기다려라. 돈이 나오는 데가 있긴 있냐. 그래서 아 어디 나올 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나중에 집 나가기 한 달 전에 딱 되니까 얘기하는 게 그냥 한 3, 4개월 좀 더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2,600이라는 이 보증금이 3만 원짜리 거든요. 정말 진짜 힘든 분들이거든요. 지금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맺은 A 업체에 직접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분양 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분양할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다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신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 신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이렇게 그 고지를 안 하고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분양 받고 싶으시면은 이 분양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대 보증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계약금으로 받은 겁니다.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를 받지 않은 데다가 세입자들의 계약서는 1년 약정의 월세 계약서였는데요. 근데 계약서상에는 월세 계약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1년 살아보고 분양을 받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양 형태로 이제 분양을 한 건데 퇴거 의사를 밝혀주시면은 저희들 보증금 반환해드리고 아, 보증금 반환해 주실 거예요? 아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뭐 우리는 자금 없다고 못 돌려준다가 아니고 경영상 힘들어서 못 돌려드리는 거라니까 지금이야. A 업체는 해당 계약을 분양 계약의 목적으로 진행했지만 분양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이후 매매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분들 황당하시겠네요. 그렇다면 A 임대업체에서 진행한 임대차 계약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세입자들이 지금 이 계약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분양회사가 아니라 그 신탁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A 업체로 인해 임대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 A 업체의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걸까? 피해자분들에게 안전하다, 마치 동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임대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신탁 원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탁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신탁회사와 분양 대행사가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위험한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이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한 신탁 원고를 통해 신탁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또 임대차 계약에 관해 기재한 특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이 되지 않은 부동산도 많기 때문에 신탁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증금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에 결국 길거리로 나선 세입자들. 우리의 생존권을 즉시 부정하라! 지금 이 상태로는 전부 다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법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은 신탁 제도예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돌아오는데 그럼 저희는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진짜 잠도 못 자요 밤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하다가 이대로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들의 몫이 되어야 할까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입자들. 부동산 신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